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구용. 자, 무지개 같은 방송에 찾아왔습니다. 순수한 철학자라고 해야 할까요?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밖에서 방금 좀 상큼했어요, 박 교수님. 우리 오감자 PD가. 본인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순수?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순수? 순수가 뭘까요? 순수하다는 게 뭡니까? 순수 우리말이에요? 순수하다.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순수하다. 네. 우리말. 일 것 같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자에서. 한자 말입니다. 순수. 한자. 순수라고 하는 건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말의 형용사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순수한 물, 순수한 멋 하면 되게 좋은 물로 쓰잖아요. 예.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예. 관계에서 그럴까? 관계에서 순수한 관계. 존재는 할까요? 순수하다? 아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항상 방금 최 장관이 말한 대로 존재는 할까? 하면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상상해서 만든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영화. 순수의 시대 생각납니까? 순수의 시대란 영화? 되게 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됐죠. 저는 모르겠어요, 잘.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순수 시대는 순수와 시대가 파열음을 일으키는 그 부조리 현상을 포착한 영화예요. 네. 그런데 한 남자가 순수하냐 아니냐의 관계 속의 순수성은 뭘 말하냐면, 자, 최 장군과 나의 관계는 순수할까요? 뭐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 순수하다는 말은 정서적인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감각적인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최 장군과 나는 지금 이미 방송으로 그밖에 다른 걸로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이고 인륜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순수하다는 건 뭐냐? 그 모든 걸 제치고 제거하고. 오로지 감정적으로만 예.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가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남남 간의 사랑 뭐 그런 게 있겠죠. 우정, 예를 들면 사랑과 우정이란 게 대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순수한 관계의 가장 큰 모순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 아주 짧다는 거죠. 강력하지만 짧고 파열음도 크죠. 예. 쫙 떨어졌을 때 그 양쪽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죠? 이걸 충격을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뭘 만들어요? 다른 끈을 하죠. 보완을 하죠. 그게 인륜적 관계로 진입이죠. 그래서 이건 좋고 나쁘고 문제 아니에요. 예. 인간은 그 뭐 본인이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형용사로서 순수하다 이런 건 괜찮은데, 사람을 가리키거나 순수한 사람 또는 순수한 관계 이런 건 항상 위험하다는 거. 그걸 동반하고 있다. 매력적이지만 위험하다는 거.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수한 걸 좋아하시면 안 된다. 순수한 여자, 순수한 남자를 좋아하는 당신 위험하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네. 소개를 하면 안 되겠네요. 순수한 저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위험한 철학자라고 해야 네, 맞겠다. 그렇죠. 더. 저는 위험한 철학자입니다. 예, 위험한 철학자. 네. 거기에는 100% 동감. 네. 예. 2873번님 최 장군의 방송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아니에요. 동감한다 그래서. 100% 동감. 네, 최 장군도 순수하진 않잖아요. 교수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순수한 면 있죠. 제가? 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최 장군은 뭔가 타오르는 이 불타는 덤불 속에 막 뛰어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아니, 자기 욕망에 충실하니까. 예, 이런 분들이 있죠. 항상 자기가 언제든 자기를 태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아닌지는 모르죠. 내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런 느낌인지 예. 아닌지 방송을 뭐 듣는 저도 분도 모르죠. 느낄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2873번이 최 장군의 방송을 듣다 보면 최 장군의 묘한 무지개 같은 매력에 빠지게 된다. 네. 다른 사람도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젠 이 시간만 기다려주네. 좋은 방송 계속 화이팅이요. 라고 주셨어요. 무지개가 무슨 뜻입니까요? 다양한 매력이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아하.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다. 예, 좋은 거라고 지금 읽어주는 거죠. 왜냐면 내 자랑이니까. 네. 자랑이니까 뭐 읽어봤어요. 뭐 나쁜 뜻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자, 그래서 갑자기 밸런스 게임 하나 준비해봤어요. 밸런스 게임이 뭔지는 아십니까, 교수님? 제가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네.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고르시면 돼요. 네. 언제 죽는지 알기 대 죽는 이유 알기. 하나, 둘, 셋. 죽는 이유 알기. 언제 죽는지는 몰라도 된다. 네. 죽는 이유를 알면 된다. 그렇죠. 이 고른 이유는? 네, 그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할 수 있는 거고. 뭐를? 왜 죽는지를. 왜 죽는지를 예. 알면 내가 예. 죽는 이유 아는 거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역사가 그거에 대해서 끝없이 탐색해 왔거든요. 예. 죽는 이유를 아는 그게 게 이제 정신과학이고 예. 죽는 시간을 따지는 것은 자연과학이죠. 언제 죽는지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그건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저같이 인문학자들은 그런 거 안 하죠. 네. 그래요. 순간적으로 답했는데 나 준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네. 이제 앞으로 자주자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압도적으로 그냥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쉬지 않고. 근데 뭔가 지금 근데 약간 빈약한 구석이 있어요. 뭔가 이 네? 본인의 그 지적해 보세요. 나는 사회과학자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죽는 이유. 왜요? 사람들이 예언인지 모르겠네. 예. 본인은 죽는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언제 죽는지 아는 거는 자연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네. 예. 그래요.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검이 챙챙 날아다니는 것 같다. 우리 밖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죽는 것이 어느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끝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뭐가 중요해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산다는 것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과정이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 동시성을 봐야지 삶 끝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사고를 해보세요. 예, 이걸 우리 전통 사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윤회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같이 죽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공간에 있는. 함께 지금 최 장군과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우리는 함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비극적인 게 아니죠. 그렇네요. 네. 갑자기 위안이 엄청 되네요. 네. 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바오밥 나무 고민하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 본인의 진행 실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 장군에게 바오밥 나무란? 이분이 앞으로 네. 진행을 계속 이게 점점 뻗어나가서 바오밥 나무처럼 네. 커질 수 있는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진행자가 될 수 있을지 제가 네. 한번 네. 한번 볼게요. 저도. 아니 저는 3차원, 4차원으로 갈 거니까. 아니 뭐 네, 어떻게 그대에게 바오밥 나무란? 그대에게 바오밥 나무란? 네. 나에게 바오밥 나무란? 나에게 바오밥 나무란? 어떤 데다 정답이 있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사유를 통해서? 네, 그동안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려고요. 최 장군에게 일주일은? 나의 일주일은? 나에게 일주일은? 네. 일주일, 바오밥 나무를 연결해 보는 거죠. 연결할 때 네.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러면 매력적으로 뭔가를 사용하지 못해요. 아무 연결도 안 돼도 그냥 말하면 돼요.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 바오밥 나무 일주일. 네. 나 사고 났어요. 그렇죠. 사고를 내가 냈어요. 바오밥 나무가 쪼개졌어요? 바오밥 나무를 쪼개졌어요. 아니면 나무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바오밥 나무 들여다받았어요? 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바오밥 나무는 네. 괜찮았고 내 차만 망가졌죠. 그렇죠. 그냥 내가 갖다 들이받았어요. 네. 아하. 나의 일주일은? 그래서 나의 일주일은 부서진 바오밥 나무?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연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안 돼도 관계 없다니까요. 부서진 바오밥 나무.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은 부서진 바오밥 나무. 왜? 있어 보인다. 왜 부서진 바오밥 나무냐? 내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시켰냐? 본인이 진행하셔야죠. 그렇구나. 예. 나의 일주일은 부서진 바오밥 나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왜 부서졌죠? 뭐가? 바오밥 나무가 부서진 건가요? 이 부서진 바오밥 나무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최 장군의 정신 상태일 수도 있고, 최 장군의 어떤 금전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바오밥 나무 혹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오밥 나무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광활한 아프리카의 굳건하게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바오밥 나무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바오밥 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사고와 함께 팍
부서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부서진 바오밥 나무가 파편화가 돼서 네. 또다시 또 어떤 곳에 자리 잡아서 그렇지. 또 자라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부서진 바오밥 나무가 산산조각 나서 어딘가에 네. 있겠죠? 있겠죠. 그걸 주로 다니는 인생이 앞으로 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진행을 하려면 아직 이 청취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멀었다. 아직 오케이. 멀었다. 여기서 각자 역할을 돌아가게 합시다. 그러면. 최장군 밑에서 아직 본인은 지금 진행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바오밥 나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더 진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가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에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바오밥 나무가 삶의 근거잖아요. 또 삶의 근거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또는 문화적 상징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어린 왕자한테는 바오밥 나무는 단 하나의 뭐예요? 자기 별을 망가뜨리는 존재. 송두리째 망가뜨릴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사랑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예. 지금 최장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바오밥 나무와 관련된 어린 왕자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물이 됐든 대상이 됐든 그게 주는 의미가 각자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느냐도 네. 다 개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내려 가느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낼 때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텍스트를 읽어낼 때 여러분들이 여행 가듯이 텍스트를 읽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여행 가듯이 읽는다. 예.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내 텍스트를 내 컨텍스트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책 읽기가 안 된 분들은 책 읽기가 많이 안 되고 독서가 양이 부족하다 보면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맥락, 예. 내가 살아온 경험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관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온 상황, 맥락, 경험을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이 컨텍스트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기만 하면 나한테 열리지가 않아요, 책이. 좋은 책들은 열리지가 않아요. 이 어린 왕자에서 이 부분이 특히 그래요. 바오밥 나무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서 자기 컨텍스트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가 컨텍스트를 왕래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컨텍스트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지금 어린 왕자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 어린 왕자의 컨텍스트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쉽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바오밥 나무, 저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근거지, 문화적 상징, 그들의 자연적 존재론적 근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 왕자는 거 무시하네?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아니라 지금 어린 왕자의 별이 내 컨텍스트가 돼야 돼요.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바오밥 나무는 그렇죠. 별을 갉아먹는 존재고 그렇죠. 최장군한테도 바오밥 나무는 지금 부서진 사고죠. 인생 부서진 사고죠. 네. 예.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흩어진 옛 추억들이죠. 예. 내 인생에 흩어진 자국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랍 속에 감춰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흔적들. 이게 바오밥 나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책을 읽듯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가정이든 또는 친구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지금 그 사람이 있는 컨텍스트를 들어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컨텍스트만 이해하면 절대로 소통은 불가능하다. 이런 근데 이야기를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긴 한데. 네, 지치죠. 지쳐. 맞는 얘기긴 한데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작업이다. 아니 노력으로는 안 돼요. 노력 플러스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을 왜 하냐면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막 괘씸히 하거든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돼요. 매번.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매 순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 그러니까 예술은 항상 제가 소설책 읽으러 가잖아요. 소설책 읽고 그림 보러 다니면 그런 게 많이 익숙해져요. 컨텍스트를 다른 사람의 삶에 혹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내가 호인 사람과 내가 가고 싶은 열망이 있거나 욕망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죠.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건 그렇죠. 그거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은데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립미술관에 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립미술관에 가보세요. 또는 무슨 이래저래 서울에 지금 엄청나게 좋은 전시나 박람회가 많이 있어요. 곧 있으면 말한 대로 건축 박람회도 있고 건축 비엔날레도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여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지금 와서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보면 1970년대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어떤 텍스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마치 호랑이가 어떤 2, 3층을 뛰어넘는 식으로 도약하듯이 어떤 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죠. 맥락을 탈취해서.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들은 예를 들자면 예술가 좀 얘기 더 해도 되나? 하세요.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셜 듀상이라는 사람이 또는 1960년대 중반에 변기 하나를 놓고 전시를 했어요. 이때 혁명이거든요. 변기 우리가 쓰던 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변기를 전시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예술이 되냐 하는 거거든요. 이걸 프랑스 용어는 데페이지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맥락을 탈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텍스트가 되려면 컨텍스트에서 CON을 투게더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텍스트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텍스트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컨텍스트에 갖다 놓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술의 출발이거든요. 세련된 예술의 출발점. 그래서 항상 컨텍스트 텍스트 이거 왕래할 수 있어야 된다. 왕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이 우리가 여행하는 힘. 세계 어디를 안 가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힘을 갖는 거죠. 이게 여행이에요. 이걸 자기화해서 자기도 소설을 쓸 수 있고 자기도 생산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6번째 단계에 이르는 니체의 6번째 단계에 이르는 여행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바오밤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어린 왕자의 한 파트. 마지막 파트는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해요. 아쉽지만 나는 어린 왕자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네, 떠나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린 왕자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서 멈추는 거죠. 급정거가 필요한데 급정거 하기 전에 한 대목을 읽어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이 작은 관목을 먹는다면 꽃도 먹겠죠? 양은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말이에요?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너무 꼭 죄어있는 엔진의 볼트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게 확실해 몹시 걱정이 되었다. 먹을 물도 거의 바닥이 난 최악의 상태에 나는 불안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요? 그러나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꽃들은 약하고 순진해요.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가시가 무서운 무기인 줄만 믿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보다시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자, 여기서 멈춰보죠. 이게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황하고 많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보통 싸울 때 이렇게 많이 싸우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왜 싸우는 거죠 지금? 서로 원하는 그 대답이 다르잖아요. 중요한 게 다르다는 거죠. 첫째는 중요한 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왕자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그 가시. 가시가 왜 지금 쓸모 없다는 거냐? 가시는 지금 쓸모가 가시가 왜 있냐는 거잖아요. 왜 가시가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작가 생텍쥐베한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다. 가시에 대한 질문 자체가 그렇죠.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느 날 누구나 가시를 보고 어린 시절에 찔리면서 왜 얘는 가시가 있지? 가시를 피하려고도 해보고 다 생각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시를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 상태에서 살고 있겠죠. 가시 자체에 대한 고민 자체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게 가시도친 이런 말 쓰잖아요. 가시도친 그녀의 말투에서 나는 칼칼하게 느껴져 오는 뭔가를 느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시가 언제 뒀죠? 누가 뒀죠? 왜 뒀죠?
가시도친. 약간 그 방어막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린 왕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는 어떤 존재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자기 방어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존재에게는. 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에게는 마지막 자기 방어 수단이 뭘까요? 예를 들자면 울고 악쓰고 떼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시잖아요. 되게 예. 그 가시처럼 들리잖아요. 저는 그런 어린아이 소리를 더 듣기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그에게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응? 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관심을 갖다 보면 많겠죠. 관심을 안 가져서 안 들리고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저는 교수니까 학생이 저에게 예를 들면 성적 관련 문의를 하는데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한다고 쳐봐요, 저를. 선생님, 교수님, 이 채점의 기준이 뭐죠? 이 기준은 정당한가요? 좋잖아요, 그까지는. 그런데 교수님도 이렇게 시험 볼 수 있어요? 교수님도 보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놈 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에게 지금 이 언어와 이 말이 이 가시가 이에게 혹시 이의 삶 속에서는 최후의 마지막 방어 수단이지 않을까? 하세요, 근데.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 상대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덜 사소한 존재가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조금 더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안 간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안 내가 간다? 좀 부끄러운 상황에로부터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가시를 보고 그 가시를 어떻게 누를까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운 상황에 많이 돌입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가시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저는 제 철학은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 쪽보다는 나부터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나부터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막 가시도 친 사람 있어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존엄한 철학자인 척하고 교수인 척하다가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같이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다가 어떤 나인 시비가 붙었으면 갑자기 네가 철학과 교수야 이렇게 철학과 교수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돌이켜보면 나한테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적게 갖는 방법은 뭐냐. 네. 대부분 그런 상황들이 상대방이 가시가 돋았을 때 문제거든요. 예. 그 가시가 돋은 걸 지금 어린 왕자처럼 생각해보면 어쩌다는 거죠. 지금 어린 왕자가 가시를 볼 때, 장미의 가시를 볼 때, 지금 장미의 가시. 그런데 그건 지금 뭐예요? 자기한테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존재가 가시를 돋쳐서 가시가 돋아서 그 가시 때문에 지금 찔리다가 도망 나온 거잖아요. 지금 어린 왕자가.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가시를 찔리고 있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그한테는 유일한 장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가장 자기가 중요한 문제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장미가 왜 있는가? 이 장미는 지금 혹시 마지막 자기의 방어수단으로서 그런 건가? 그걸 자기 혼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친구가 안 도와주는 거죠. 내가 지금 비행기 고쳐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니? 하고 있는 거죠. 예? 더 나가볼까요, 예, 그러면? 그래요. 예. 예.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뒤죽박죽 섞어버리고 있어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는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 얼굴이 붉은 신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도 사랑해본 일도 없어요.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이야 라고 되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잔뜩 뽐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에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동안 꽃들은 가시를 기르며 살아왔죠. 마찬가지로 양도 수백만 년 동안 꽃을 먹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그토록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얼굴이 붉은 뚱뚱부 신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 자신이 이 세상 아무데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단 하나뿐인 꽃이 있는데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입에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봐요. 아저씨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말을 계속하자 그의 창백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단 한 송이밖에 자라고 있지 않은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내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흐느낌에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연장들을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나 볼트나 갈증 혹은 죽음이 뭐 중요하단 말인가. 어떤 별 위에 혹성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두 팔로 부둥켜 안고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을 둘러쌀 울타리도 내가.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달래어 전처럼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비밀스러운 곳이다. 네,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것으로 보면 두 개의 세계가 마주치는 거잖아요. 어떤 세계, 어떤 세계죠? 어린 왕자의 세계와 생텍쥐베리의 세계. 그러니까 생텍쥐베리는 지금 센스의 세계, 감각의 세계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계산을 해야죠. 비행기를 다시 날게 하려면 다양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일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어린 왕자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죠? 사랑이 중요한 거죠. 사랑의 상처. 이 상처를 서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센서빌리티 세계잖아요. 이 두 세계가 충돌했어요. 이건 내 안에서 혼자 충돌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극화된 것처럼 어린 왕자와 생텍쥐베리가 충돌할 수 있죠. 대개는 내 안에서 충돌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내 안에서 충돌할 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냐는 거죠. 어느 쪽에 무게를 둘까? 보통 센스에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무게를 두죠. 예. 예.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가끔은 센서빌리티에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왕도가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뭔가 지연시키는 거예요. 눈물의 바다라는 말로. 아, 눈물의 바다. 눈물의 나라라는 말로. 지연시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충돌하는 건 그냥 아름다운, 뭔가 우리는 항상 좋은 답이 있으면 두 세계가 교호해야 돼요. 왕래해야 내 안에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바로 뭔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것. 바로 뭔가 유토피아적인 것. 바로 문제 해결된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도 해결된 상황이나 오지 않아요. 이걸 인지하고 감지하고 느끼는 것, 그것을 눈물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죠. 멋지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생텍쥐베리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텍쥐베리 안에서 어린 왕자가 있는 거죠. 생텍쥐베리 안에 조종사가 있고 어린 왕자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한테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 왕자가 작게 할 것인지, 숨을 쉬게 할 것인지, 목을 틀어 막을 것인지, 이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왕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눈빛을 보면 그때 여러분은 눈물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눈물의 나라. 예, 그냥 아주 아름다운 지상낙원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눈물의 나라에 도착한다. 눈물의 나라. 예, 어린 왕자를 눈물의 나라에서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다. 누구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눈물의 나라는 뭔 나라냐? 사랑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뭘? 이질적인 것을.
계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계산되지 않는 걸 하는 게 뭐라고요? 계산되지 않는 이 두뇌 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그래요. 계산되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할 줄 알아요? 기계도 하죠. 예. 여러분 기계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기계가 알아서 뭐 하는 건. 그렇죠. 그럼 계산은 기계에 맡기세요. 네. 계산되지 않는 것을 하시라는 거죠. 계산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는 살기 위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계산은 누구에게 맡겨라? 챗 GPT에게 맡기자. 네? 챗 GPT가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그렇죠. 나는 계산되지 않는 영역을 해라. 계산되지 않는 것. 그렇죠. 계산되지 않는 것. 그래서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뭐죠? 거래할 수 있는 건 직장 내에서 해야죠. 예. 거래에 관계된 것은. 거래할 수 없는 관계가 뭐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지금 자꾸 이제 사랑 얘기하시는데 네. 너무 넓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 넓은데 교환될 수 없는 걸 교환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교환될 수 없는 걸 교환하는 거. 예,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이해하는 걸 나도 똑같이 이해해요. 그럼 그건 사랑은 아니죠. 예. 예? 그건 다 계산의 세계에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엄마한테 항상 그걸 느꼈거든요. 엄마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는 이 세상 유일한 사람이다. 사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이해해 준다. 이해해 주는 거죠. 알면서도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경험은 소중하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네. 왜? 그런 경험은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꼭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어디서나 네. 어디에서나 단 한 번 한순간에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막 보험회사 부르고 하는 거 다 이해관계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피해자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가해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죠. 우정이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린 왕자의 세계라니까요. 그게 눈물의 바다고, 눈물의 나라고. 네. 그런 어린 왕자의 세계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예. 밖에서 엄마도 포기한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는데. 엄마도 엄마가 포기했다는 느낌. 글쎄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랑, 이 감정은 지난번에 센서빌리티 얘기할 때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센스가 7, 건강한 사람도 센서빌리티가 3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무리 날 사랑해도 대부분 거짓말하면 혼내죠. 혼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내가 자존심을 거는 상황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데 이럴 때는 엄마가 봐주는 거거든요. 그 한순간에.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되면 나중에 또 추궁하죠.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런 게 엄마예요. 예. 엄마의 사랑이죠. 남편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될 때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해 안 되니까 증오심이 세운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낭만적 사랑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사랑. 이걸 인륜적 사랑이라고 하죠. 예. 대안이 없으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사세요. 대안이 없으면 살아라. 알겠습니다. 네. 어린 왕자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이 시간 저희가 저는 항상 어린 왕자를 자주 들여다보는 책은 아니지만 가끔 들여다보고 또 대부분 이제 교육적인 상황에서 어린 왕자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똑같은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번 제가 이 방송에서 어린 왕자 읽었잖아요. 다른 데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매번 어린 왕자의 매력은 그런 거예요.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디로나 들어갈 수 있다. 입구와 출구가 매번 다르다. 그렇죠. 예. 그런 매력인 거예요. 지금 앞부분만 제가 읽었잖아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만 읽어도 된다. 아니 뒷부분만 읽어도 돼요. 그렇죠. 한 가운데 읽어도 되고. 어린 왕자의 매력이 그런 거 있죠. 예. 사실 저희가 초반에 설정한 목표가 책을 이런 문자도 많이 주셨거든요. 0029번님이 책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청소년기에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헤맸더랬죠.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 책을 멀리하게 됐어요. 지나간 세월이 안타깝지만 방송 듣고 지금부터라도 책을 제대로 읽고 삶이 좀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문자 주신 분도 있고 4923번님이
박구윤 교수님이랑 최 장군이랑 함께 이 시간 내내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권의 어린 왕자 중에 글씨가 가장 큰 책으로 골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돋보기 쓸 나이거든요. 책을 읽었던가 싶을 정도로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감동적이네요. 어린 왕자로 철학하기라니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 재장군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아유, 갑자기 또 이렇게 사실을 적시해야죠. 띄워주시니까. 예, 5909번님. 저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왕자 책을 제일 좋아하는 책으로 꼽았었는데 글쎄 그때는 의미도 모르던 때인데 그냥 좋았거든요. 지금도 그 특유의 아련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박구윤 교수님이랑 군데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퇴근길이 많이 막혀서 지루했었는데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잘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견 주신 분. 4646번님, 책 읽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소리내어 읽는 거, 낭송이 책 읽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도 너무 공감을 했고요. 소비자로서 지금까지는 책을 읽었었는데 저자가 되어보라는 말씀도 신선하게 와 닿았어요. 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을 네네. 알려주신 것. 네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책이라는 게 꼭 정해진 방법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네. 그리고 소비자로서만 읽는 게 다는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신선하게 와 닿았었거든요. 특히 어린 왕자는 저는 꼭 그 가족 모두가 아니 친구 모두가 굉장히 높은 지적을 수준을 가진 사람하고 이제 막 책 읽기를 시작한 사람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하고 같이 굉장히 숙련된 나이 먹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많나요? 게임이? 놀이가 많지 않죠. 예. 왜냐하면 지적 훈련이 많이 되면 단순한 것은 못 견디거든요. 뭔가 복잡한 세계를 진입한 사람은 단순한 세계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못 견디세요 그러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책들은 그런 내용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죠. 아니 게임 같은 거. 단순한 게임. 아니 이제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평면화된 거 있잖아요. 아까 예술품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평해져 버린 거. 추억이 없어져 버리듯이 그런 세계의 그림을 보면 견딜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전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봤을 때는 막 견딜 수 없는 막 그 호기심과 그런 게 있는데 모슬과 열리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작품들은 막 혐오스러움이 느껴져. 이런 작품을 어떻게 진짜요? 다른 사람 앞에서 배설하듯이 내놨지? 정말?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작품은 그거 구멍에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다고 비판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게 다 좋다고 말할 수 엔신공은 아니에요. 분명히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매력적이려면 그 안에 응축된 힘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으로 보면 어린 왕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예를 들자면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신 아버님과 이제 막 책 읽기를 시작한 어린아이와 그리고 모든 세상을 많이 경험하신 할아버지가 함께 읽어도 전혀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을 책이다. 다양한 네. 뭐 배움이 많든 적든 다 그렇죠. 상관없이 예. 몇 페이지부터 읽어도 상관없을 책이고 그렇죠. 그리고 각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세 사람이 다 자기 방식으로 저자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가장 좋은 책인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가 한번 쭉 다뤄봤고 어떻게 뭐 방학 때마다 해볼까 봐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아요. 책 읽기? 네. 책이 잘 골라야죠. 책을. 그러니까 책을 잘 골라야 되는데 이런 책을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서. 이왕이면 우리나라 책을 찾으면 좋죠. 우리나라 책. 예.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소년이 운다 뭐. 다음 책은 뭘로 할까 봐요? 뭘로 할까요? 고민을 좀 전문가시니까 짬밥이 독서 짬밥이 많은 우리 박구윤 교수님께서 누구나 읽었을 법한 책이고 또 가능하면 이제 우리나라 책도 한번 읽어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능하면 자유폭력? 죄송합니다만 제 책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그런 책 아니고. 제 책은 펴자마자 절망의 오솔길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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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학술원 그러니까 우수 학술도서다. 선정이 돼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책이고 아마 하게 된다면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봬요. 들어가요? 각구형이에요? 각구요. 다음 주에 만나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